오리진 머티리얼스에 확신이 있었다면 제가 속슬이 90% 넘게 떨어졌을 때처럼 열심히 수량을 늘렸겠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관망했었고, 그래도 평단을 내리는 시도를 통해서 6달러대에서 1.5달러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지난주 테슬라가 반등해서 한숨 돌렸는데 바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곧바로 중국에 방문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개인적인 탐욕이 늘어나면서 테슬라 레버리지 2배, 3배, TSLT와 TSL3를 100주만 남기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운도 따라줬는데 와이프가 2주 전쯤에 곧 나가야 할 2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뭔가 아쉽다고 단타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를 믿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애플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애플하고 TSLT 갖고 있는 거나 조금 더 물을 타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뜬금없이 애플까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귀신같이 맞추는 기적이 일어나서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어제 매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 뿌듯하면서도 이런 거에 맞들리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간만에 재미있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해서 다시 최고점을 경신할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일주일치의 마켓맵을 보면 지난주보다 3대 지수가 상승한 요인이 있나 싶지만 저에게 있어서 애플하고 테슬라의 상승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단 반도체는 아직 빌빌대는 모습이고 인텔이 계속 하락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불안 요소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투자자들을 걱정시키던 금리나 전쟁에 관한 이슈가 없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한 주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의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기사 스크랩을 살펴보면은 머스크 깜짝 방중한 날, 테슬라 중국 완전 자율주행 시동. 이번 주 가장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소식입니다. FSD가 과연 중국에 도입되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BYD를 비롯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수혜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우월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대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선물을 줬을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봐온 일론 머스크는 지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어떤 것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론 일축한 파월, 가슴 썰어내린 미국 금융시장. 이러다가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파월이 그럴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관해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미국, 일본 줄줄이 마이너스인데 인도 펀드 나홀로 고공행진. 인도 펀드가 잘 나간다는 소식인데 작년 6월쯤 제가 앞으로 유망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나름 찾아봤을 때 3가지를 골랐었어요. 양자 컴퓨터, 핵융합, 인도의 성장이었습니다. 일단 핵융합은 메모만 해놓고 아직은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보류 상태고,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를 발굴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인도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INDA라는 ETF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가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6월 4일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건 안 오르고 이렇게 안 사면 오르는 이유를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애플 AI 굴욕은 더는 안 돼. 팀쿡 4달 큰 계획 발표.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영상도 올렸지만 애플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상승을 발표했습니다. 하도 비빌대다 보니까 이놈의 애플이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을 때 정리를 했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을 보고 이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팀쿡이 다음 달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한 큰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공식이 맞을지 지켜보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사 스크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계좌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난주보다 조금 하락한 상태고 저의 코인 투자는 아주 미미하지만 기왕 떨어질 거 다시 한번 반토막 이상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코인에는 큰 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코인이 좋은 주식처럼 죽을 때까지 모아놓기만 하면 되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경제신문 이벤트를 통해 구입한 엘리어트 파동이론 정도는 완독을 한 후에 투자금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련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지만 아무 준비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다음으로 저의 미국 계좌. 미국 계좌는 지난주보다 2%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테슬라 2배 TSLT가 13% 넘게 올랐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별 영향은 없고, 인텔이 계속 하락하면서 초를 친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종목은 오리진 머티리얼스인데, 저는 바다의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다큐를 보고 썩는 플라스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찾아낸 주식인데, 처음 6달러대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이 공장이 연기한다는 소식과 함께 로드맵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하락을 거듭하여 주가가 0.5달러 밑으로도 내려갔었어요. 특히 이 공장 관련 연기 소식이 나왔을 때 오리진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열심히 포스팅을 하던 몇몇 블로거들이 손절을 하고 올렸던 글들도 삭제를 했는지 숨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울 거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포스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블로그나 유튜브 모두 저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감출 생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과정일 뿐이고 실수였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상식하게 악플 다는 사람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없어요, 사라고 한 적이. 근데 왜 보고 사서 손해봤다고 욕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오리진 머티리얼스에 확신이 있었다면 제가 속쓰리 90% 넘게 떨어졌을 때처럼 열심히 수량을 늘렸겠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관망했었고, 그래도 평단을 내리는 시도를 통해서 6달러대에서 1.5달러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식 수량은 늘렸지만 투자금은 처음에 비해 줄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미련이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의 주가 상승이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요 병뚜껑 때문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병뚜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4월 30일과 5월 2일에 연달아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회사 이름은 모르는 회사들이라 갖고 모르겠고, 이게 제가 처음 투자를 결정했을 때 바라봤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14일 어닝콜을 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1달러 위로 올라왔으니까 10일 이상 유지를 해서 상장 폐지 요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망간 블로거들이 현명했을지 아니면은 버텨낸 제가 칭찬을 받아야 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던 끝까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장 폐지라는 경험을 미국 시장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삼슬라는 지난주 마이너스 5.13%에서 9% 이상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17달러가 됐을 때 팔았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더 오를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익절을 할 생각이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 레버리지는 2배, 3배 모두 딱 100주만 장기 투자를 할 거고, 물타기를 위해 매수한 물량은 다시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익절을 할 거고, 혹시라도 또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평단을 내리기 위한 매수를 반복하고 또 오르면 팔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보냉상자 발표 이후 특별한 소식이 없는 국내 주식은 1% 안되게 소폭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고, 이것도 조금 낮은 가격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제 바람만큼 빠지지 않아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예적금 대신 인덱스를 사서 모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2022년 2월부터 방치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저의 메인 계좌보다 훨씬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워낙 적은 돈이라 수량을 늘릴 만큼의 돈은 안 되고, 혹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기신 그분께서 굳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선물을 하시겠다면 감사하게 받아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신 요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서 가만히 놔두는 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정치는 누구 편도 아니기 때문에 태클은 사양할게요. 이번 주 한국경제신문 이벤트에 당첨돼서 제 돈을 조금 보태서 신간도서 2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신간도서를 구입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